(2023년 3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속고 속이는 게 국제정치죠. 힘이 없으면은 국제정치에서는 골로 갑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냉엄한 국제정치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깐 외신에 나왔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최유식 씨가 아주 정치하게 잘 썼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지금 동북아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시진핑은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을 만났습니다. 3년임에 들어갔죠. 국가주석, 그 다음에 총비서. 첫 번째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방문을 했다는 얘기죠. 이때의 푸틴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아동 인권 침해인가요? 그걸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죠. 그러한 푸틴을 시진핑이 만나러 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푸틴은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과 두 사람은 푸틴을 만나가지고 공동성명에 발표하기를 어떠한 핵무기도 자기 나라 바깥에서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이제 돌아갔죠. 돌아간 지 3일째 되는 3월 25일 날 푸틴은 벨라루스, 러시아 바깥이죠. 벨라루스의 전술핵과 10대의 전략폭격기를 배치하겠다라고 벨라루스와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완전히 빅엿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개발하려고 자기 돈으로 안 하려고 과거에는 처음에는 일본 돈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대한민국 돈으로 하려고 한보, 현대 다 건드렸다가 이게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을 건드려서 문재인 정권이 열심히 시베리아 가스전을 북한을 통해 갖고 오겠다 하다가 그것도 좌초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좀 갖고 가라 하는데 중국이 이번에 해주겠다고 하면서 걷어차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 국빈 방문, 푸틴을 만나는 거 상당히 이게 뭐 중러 밀월이다라고 나왔지만 천만에 러시아는 시진핑 얼굴에 똥칠을 했고 시진핑은 푸틴의 요구를 걷어차버린 겁니다. 중러가 같이 못 간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걸 간단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왜 중국은 물론 이제 과거 핵보유 5개 나라가 핵전쟁 방지를 위해서 타국에 자기 나라가 아닌 데에서는 핵을 배치하지 안 된다라는 걸 뭐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재확인하면서 공동성명에 넣었는데 러시아가 깨버렸죠.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요 방송에 나가는 게 4월 1일이네. 그 4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제가 거듭해서 핵 공유를 받아와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을 배치하겠다. 오는 7월까지 하겠다 그랬죠. 그렇다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거는요. 중국이 뭐 대단한 것 같아서 우리는 벌벌벌 기는데 중국은 아직 그렇게 중요한 주체가 아닙니다. 러시아도 인정 안 하고 미국도 인정 안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미국을 의식해서 뉴스타트라고 하는 미국과 맺은 핵 협정을 파기하고 그거를 국내법으로 법으로 파기를 명문화해버렸어요. 그 뉴스타트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핵폭탄과 핵탄두를 한 1,500발까지만 갖는다. 그 다음에 초대형 ICBM은 갖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를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핵무기가 늘어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은 지금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갖고 있는 핵무기가 한 500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자기네가 줄여서 그렇지 많을 때는 한 5,000발? 10,000발까지 있을 수 있었죠. 중국보다도 10배 이상 많이 갖고 있었죠. 중국은 두 나라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한 중국이 타국에는 핵무기를 배치하지 말자라고 공동성명을 푸틴하고 했는데 푸틴은 돌아가자마자 떡하니 벨라루시의 핵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도 할 수 있죠.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대한민국에 핵을 배치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왜냐? 지금 주한미군 기지 중에 오산에 있는 공군기지하고 평택에 있는 육군기지 두 개는 굉장히 가까워서 오산 미 공군기지는요, 가장 큰 여객기가 B747이잖아요. 그와 비슷한 공군 수송기가 C-17, C-5 이런 겁니다. 굉장히 큰 비행기들인데 그런 비행기들이 내릴 수 있는 활주로가 두 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행장입니다. 거의 김포공항하고 비슷합니다. 김포공항이 대형 활주로 두 개고요. 대형 활주로 네 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인천공항입니다. 그러면은 유사시에 미국의 대형 수송기들이 오게 되면 지금 한국에는 미 2사단이 1개 여단만 갖고 있는데 그 여단이 스트라이커 여단입니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대형 수송기에 장비를 싣고 날아가서 공중으로 날아가서 투하될 수 있는 그런 육군이에요. 공중 강습 사단인 101이나 81하고는 다르지만은 이 중장비 기동부대가 수송기로 날아가는 부대입니다. 중국하고 대만의 갈등이 있으면 이 부대가 이동할 수도 있죠. 오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를 이용해서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그리고 한국 공군은 F-35A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필요하면 금방 F-35A를 투입할 수 있죠. 한국에 거기다가 핵폭탄을 싣고 중국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이북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중국은 러시아가 국외에 핵을 배치하지 않아야만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낫죠. 핵 배치, 핵 공유를 하는 걸 반대할 수 있는데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중국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무지하게 당황하고 쩔쩔맸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게 되면은 그때는 시진핑이 박근혜를 속였어요. 그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잘 지내다가 북한이 그때 핵실험인가 뭘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걸은 한라인도 받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박 대통령이 시진핑은 못 믿을 자, 국제정치는 냉엄하구나 라고 해서 우리 방어를 위해서 사드 도입을 결정하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서 지소미아를 타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소미아 타결을 하기 위해서 난제였던 위안부 합의를 일괄해서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과 지금 현재도 날뛰고 있는 좌파들이 박근혜 탄핵을 추진하고 문재인 세력이 추진하면서 박근혜가 탄핵됐던 거죠. 국제정치에 의해서 박근혜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재밌는 게 러시아가 어려우니까 시진핑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는 화상통화하겠다 어쩌고 하면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핵 국외에 배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떡하고 배치했으니 시진핑은 푸틴한테 속은 겁니다. 국제정치에는 계속 속이고 속입니다. 결국은 속는 놈이 바보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자, 내가 중재를 하겠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중재하겠다 하면 중재하는 사람은 이 두 나라를 때려 부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중재가 돼요. 이 힘없는 나라, 중국이 러시아한테 이길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과거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피에로 간에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고 이스라엘하고 이집트의 평화협정을 맺은 거는 미국이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근데 참 우리 어리석은 게 김대중하고 노무현, 문재인이에요. 이 두 경쟁하는 남북끼리 만나갖고 합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여기 강력한 중재자, 미국 같은 나라가 둘 보고 하라 그러면 가능하겠지. 전제 조건은 두 나라가 모두 친밀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아직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 하겠다고 설치고 다녔던 게 문재인이었습니다. 국제정치의 국자도 모르는, 물론 문재인 주변에도 많은 국제정치학들이 있었지만 꿈같은 이야기. 유럽에서도 OSCE라고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 추진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되지도 않는다는 결론이 난 거를 한국에서 갖다 붙여봤던 겁니다. 자, 러시아하고 중국이 미로로 갈 줄 알았더니 깨졌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치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랑 동맹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가장 강한 국가하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한 국가도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자기가 필요하면 어겨버리죠.
근데 자꾸 어기면은 다른 나라들이 믿어주지 않으면은 그런 나라들과의 동맹을 계속 강화했기 때문에 넘버원 국가가 된 건데, 넘버원을 유지하려면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할 수 없이 미국은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미국하고 우리는 동맹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미국에 꼼짝 못하고 움직이는 게 일본이거든. 그럼 일본하고 하는 게 나아요. 중국, 동맹 상대가 안 되고 같이 갈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자, 또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북한으로부터 이제 많은 무기를 도입한다. 식량을 주고 탄약을 도입한다.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경보병 여당 출신 군인들을 제대를 시키는 형태로 하겠죠. 그래서 의용군, 지원자, 뭐라 그럴까, 군사기업 형태라 그럴까, 이런 한 10,000명 내지 15,000명. 그런 북한 젊은이들을 그 와그너라고 하는 전쟁 기업이 러시아가 동원해서 싸우고 있죠. 그것처럼 투입하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일당 문제가, 가격 봉급 문제가 결정이 안 돼 갖고 아직 안 되고 있답니다. 러시아는 전혀 이 신뢰할 만한 국가가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네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북한은 또 지금 뭐 자기네 군인들 보내서 전쟁 연습도 해보고 돈도 벌고 좋죠.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한 것처럼 하겠죠. 이렇게 엄중한 시국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미국 가시면 핵 공유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자체 핵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와서 하나씩 추진해야 됩니다. 아직도 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고,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장경태 또 누구예요? 전용원인가? 민주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이 중국 공산당 초청을 받고 쫓아간 참 한심한 작태를 고발했는데, 중국하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세력들이 많은데 그들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국제정치에선 속는 게 바보입니다. 속고 속이는 국제정치.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윤 대통령이 미국 가면 핵공유, 핵개발, 그겁니다. 그걸 관철해내기를 악망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